이재명 지지율 드디어 30%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숫자예요.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이제는 대폭락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여론조사 긍정이 드디어 38.4, 부정이 59%. 실제로는 훨씬 더 이제 낮은 숫자로 보는 것이 맞겠죠. 주목할 만한 것은 부정평가가 세대별로 보면은 30대에서 부정 75.6%, 실제로는 한 95% 될 겁니다. 18세에서 20대 72.4%. 이 왜 이럴까요? 지금 10대, 20대, 30대에서는 사실상 이재명을 인간으로 지금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 1면 보면은 청년 취업자 19만 명이 줄었다. 45개월 연속 감소. 이거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났거든요. 이재명의 행동거지와 그 떨거지들의 정책들을 봤을 때 가장 열받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피해를 많이 보는 세대가 10대, 20대, 30대다. 뭐야, 대한민국 앞으로 일자리 많아야 되는데. 그리고 10대도 반중 정서가 대단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상 이제 중국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10대들도 굉장히 많고 20대, 30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호스피 박살 내놓고 뭐 일자리 증발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거 호남에다가 막 몰아놓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은 부정평가는 서울에서 68.1%, 경기 인천에서 62%. 그래서 사실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좌파들한테 여론조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완전히 대붕괴 진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대구 경북이 61%인데 대구 경북이 서울보다 이제 부정평가가 낮다. 이거는 좀 믿기 어렵고 실제 민심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불경의 민심을 더해봤을 때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거보다 훨씬 낮은 뭐 20% 뭐 10%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따라다니는 개딸들 빼고는 기존 좌파들도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앤마이크의 조사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많이 추락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이제 긍정이 29.5%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좌파 우파 많이 살고 인구도 가장 많고 그래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선이든 서울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무너지는 이제 조사가 나온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살기 위해서 연임과 개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구상을 하고 덤빈 거죠. 그래서 인선을 한 사람들 보면은 좌파들이 물어뜯는 사람들 중에 특히 많이 물어뜯는 장관급 인사, 장관 밑에급 인사가 누구냐면은 봉욱 민정수석이랑 정성호예요. 그 둘이 왜 욕을 먹었냐면은 민주당과 좌파들이 시키는 대로 검찰을 빨리빨리 좀 폐지를 해야 되는데 봉욱이랑 정성호가 하는 거 보면은 보안 수사권을 살려주는 쪽으로 계속 민기적거린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 두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재명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검찰이란 조직의 생태계를 이재명도 잘 알겠죠. 왜냐면은 검찰 출신들을 많이 이제 변호사로 썼고 본인의 수사를 많이 이제 당하면서 그 생태계를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란 조직한테 유능한 수사를 기대하려면은 수사권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재명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칼자루를 쥐고 계속해서 흔들어야 좌파든 우파든 자기한테 복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설계를 하고 뛰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나마 이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범보수 진영의 인사로 분류됐었던 사람들은 막 흡수를 하려고 했어요. 권오을 본부장관, 그 다음에 이해운, 이병태, 조갑재, 정규재 이런 사람들이 어울리잖아요. 그죠? 김용남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재명이가 계산을 했을 때는 어차피 개딸들이야 무조건 내가 뭐라든 간에 지지할 것들이고 내가 우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좀 어겨도 날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무리수를 던진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 1년 만에 지지율 개박살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진영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이때까지 장사를 해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이재명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이제 모아진 겁니다. 이재명 표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제 또 짜증을 내더라고. 세제 개편 갖고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재명이가 일관성이 없다.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비판이 있다. 앞으로 가도 잘못했다. 뒤로 가도 잘못했다. 서 있어도 잘못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사라지라는 얘기죠.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 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이 정답을 얘기해버렸어요. 사라지라는 얘기야. 맞아. 이재명이가 드디어 돌고 돌아서 자기 객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아,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라. Exactly. 바로 그거야. 이재명만 사라지면 사실 모든 게 해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드디어 가짜 대통령이 사라졌구먼. 확실하게 한번 중국 압박해볼까? 바로 이제 발동 걸리는 거죠.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야, 드디어 이제 내가 원할 때 대출을 받아서 이사 갈 수 있거나 새로운 집 갈 수 있거나 갭 투자할 수 있거나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휴 살았다. 내 집 안전한 거지. 집에 이제 월세나 전세를 하는 분들은 야, 이제 집주인이 들어온다 막 이런 위협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 마음의 평강, 안보도 이렇게 새롭게 강력하게 되면서 야, 전방이 이재명 때 다 뚫렸는데 이제는 전방이 좀 전방다워지는구나. 결론은 이재명이 사라져야 된다. 이재명도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짜증이 많이 났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국정 운영을 환상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에 좌파들이 만들어낸 거지만은 물가 관련해서 딱 하나의
이슈밖에 없었어요. 대파값 논란. 지금은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어. 논란거리도 아니죠. 뭐 좌파들이 만들어낸 거지. 윤석열 대통령 때 외교 안보 이슈 같은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 잘했어요. 미국이랑 뭐 갈등 같은 게 있었어요? 프레지던트 윤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특혜줄게. 프레지던트 윤 조선업 수출해? 방산 수출해?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 관리, 일본과의 관계 관리, 나토와의 관계 관리 환상적으로 잘했거든. 국민들이 다 안도의 한숨을 졌죠. 문재인이가 개박살 내놓은 원전을 다 살려놨어요. 반중 확실하게 하죠. 국방개혁하죠.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죠. 이재명이라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죽창을 드릴 때는 재밌었겠지만은 국정 운영이라는 게 그리고 저 자리라는 게 얼마나 살벌하게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점차 깨달아가는 겁니다. 깨닫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정답을 얘기했으니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서 이제 꼬집고 싶은 것은 좌파들의 동향입니다. 경향신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이가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 본인이 잘못해놓고 세금 관련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뭐 어쩌라고요. 이런 말 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 경향신문에서 바로 치고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지지율 30%짜리가 됐기 때문에 경향도 이재명과 같이 날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정책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정책 리더십 당연히 없지. 정책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장관들이 지금 싸우는 건데 장관들 라이브 때 지들끼리 싸웁니다. 의견 안 맞아가지고. 이런 이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과없이 표출되니 국민들이 혼란 느낄 수밖에 없다. 경향도 손절치고 있는 거예요. 야 살벌합니다. 송영길도 지금 손절치고 있는데 왜 부동산 그걸 굳이 이제 집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어놨냐 혼란을. 송영길이 어제 토론에서 사실은 이재명의 정책을 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호 탈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부동산 가졌다가 탈출하는 것들이 제일 대표적이죠. 좌파들의 인간 심리를 한번 인간 본성의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봅시다. 다주택자인데 좌빨 이재명 정권에 들어갔어요. 고위공직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재명가 실세 없이 다주택자는 막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위공직을 가지면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정도 꿀빨러가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실에서 어떤 뭐 보좌관을 했다, 행정관을 했다, 무슨 장관을 했다, 차관을 했다, 안보실 3차장을 했다. 그거 갖고 영원히 책팔이하고 대학 교수하고 세미나 가고 포럼 열고 뭐 재단 차리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적 갈등이 시작되죠. 내가 이 이재명 자리에서 공직을 지키는 게 나한테 이득일까? 아니면은 내가 다주택을 지키는 게 이득일까? 근데 보통 레임덕 시그널이 왔을 때 공직보다도 집을 선택하고 도망갑니다. 얘네들. 자, 최근에 김상호라고 하는 춘추관장 언론 담당이죠. 그죠? 저자도 총 7개의 주택이 있어요. 1층을 불법 개조해가지고 불법 임대를 해줬다는 논란 때문에 사퇴를 했는데 그거는 빌미가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저자가 더 이상 이재명한테 붙어있는 것보다 내 집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봉욱 저 인간도 다주택자거든요. 6월달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눈치가 빠른 거죠. 지방선거 끝나고 나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안보실 3차장 저 여자도 나는 집을 팔기 어렵다. 상속으로 일부 지분을 물려받은 아파트에 아직 가족이 거주 중이다. 저렇게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재밌는 거는 지방선거 끝나고 둘이 나가죠. 그죠? 고위공직인데 민정수석이랑 안보실 3차장 되게 높은 자리거든요. 이재명 옆에 붙어있느니 집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김상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좌파 채널에서 엄청 띄웠었던 최성아 해외 언론 비서관인데 이자도 7월 달에 사퇴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두 채와 강원도 속초 주산복합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붙어있다가는 야 이거 독박 제대로 쓰겠는데 이거? 그럴 바에는 그냥 내 집을 선택하고 나간다. 이재명과 레임덕이 오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마이뉴스도 이 기사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청와대의 직보다 집을 택한 다주택자들. 노무현 임기 말이랑 똑같습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오마이 프레시안 경향신문 한겨레에서 노무현을 얼마나 욕을 했는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 만평부터 해가지고 노무현 때문에 부동산 망하고 외교 망하고 이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여러 가지 비리가 터져 나오니까 좌파들이 먼저 손절쳤어요. 근데 이 노무현 어쨌든 임기 말에 퇴임하고 나서의 그런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노무현도 중간에 탄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근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그게 1년 만에 찾아왔다. 좌파들의 손절이. 그 다음에 이재명은 탄핵이란 절차가 필요 없어요. 대통령도 아니니까 저거는. 재판제기로 날릴 수 있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최단기간에 그냥 사라지게 되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충성심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주택을 팔면서까지 붙어있는 애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나마 있습니다. 누굴까요? 김현지, 강유정. 강유정도 제가 봤을 땐 간당간당해요. 김현지는 대장동 아파트를 팔긴 했습니다. 다시 뭐 살 수 있는 능력은 되겠죠. 문재인의 경우도 똑같아요. 여러분 좌파들은 어제 오늘 다 똑같습니다. 문재인 밑에 있었던 노영민, 강남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집 걸어놓고 쥐가 다주택자였죠. 그죠? 노영민 제일 끝에 있는 사람. 그래놓고 집 팔아라고 하니까 집 안 팔고 사퇴하고 도망갔습니다. 노영민. 당시에 중앙일보 기사 보면은 집 안 팔고 사퇴해서 도망갔죠. 그죠? 문재인 곁에 붙어있는 것보다 집을 선택하고 나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사실 1년 차 때부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날 또 보면은 이재명의 리스크 중에 대형 리스크가 터질 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부정선거고요. 위철한과의 관계 이런 게 난리 날 겁니다. 나중에 드러나면은. 그 다음에 김현지, 그 다음에 근저당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과정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는지 왜 부동산 가격이 피크에 올랐을 때 쏙 그거를 팔고 차익을 받는지 딴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매기는데 지는 세금 내기 전에 도망갔는지, 그죠? 네 번째로는 호남 반도체 투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 진상이 드러났을 때 완전히 떡락할 만한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골프, 안규백, 너무 많네. 뭐 셀 수가 없네.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김정관이가 어제 국회에서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호남 투자가 이때까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선택을 했다, 호남을, 이런 어떤 분석이 굉장히 많았고 정부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국힘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호남 투자 이거 누가 결정한 거냐? 회사가 있냐? 장관님이 있냐? 물어보죠. 반도체 투자 거점 그 자체는 그 윤상혁급으로 말을 더듬더라고. 뭐 기업이 일단 주도적으로 먼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호남 사람입니다. 김용범 호남 사람입니다. 환경부 장관 호남 사람입니다. 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의심을 했던 것은 이거 잘한 파봐야 된다. 그 다음에 김용범이랑 이찬진인가 이억 원인가 그 사람들 아들들이 미래에셋증권 다닌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레버리지 ETF랑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의심하는 거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호남이 투자를 하는가? 이재명의 전당대회를 위해서 맞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호남 투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장관들이 어마무시하게 특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호남의 땅을 가진 장관들이랑 이 민주당 국회의원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말을 제대로 못하죠. 만약에 삼전 닉스가 딱 찍고 제가 호남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다면, 그게 팩트라면 김정관이 저렇게 설설 길 필요가 없어요. 말이 길잖아. 반도체 투자 거점 그 자체는 뭐 기업이 일단 주도적으로 먼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 생산은 생산 기지가 필요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누가 제안했다 그러기보다는 말이 꼬이죠. 기업이 먼저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미쳤다고 이정 회장이랑 최태원 회장이 호남에다 기어 들어가겠다 하겠습니까? 최태원 회장이랑 이정 회장은 이미 발표할 때에 호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경북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할 때에는 날짜라든가 액수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호남에서는 할 수도 있다라든지 이런 조건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든지 굉장히 뱅뱅 돌렸거든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또한 굳이 국내에만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본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전 닉스는 끌려 들어간 거죠. 자, 이 부지를, 다양한 부지를 저희들이 제안한 건 맞고 그 부지를 선정하는 건 이 부지가 괜찮겠다는 것을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 그러니까 김정관의 말이 사실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야, 이재용, 최태원 일로 와봐. 야, 뭐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자고. 용인, 그 다음에 저기 호남, 여기 호남, 여기 호남, 그 다음에 여기 경북, 포항, 어디 할래?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랑 최태원 회장이 거기서 저희는 그냥 경기남부 클러스터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또 쩝쩝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지. 전당대회 호남 위아 패밀리 식구, 에?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갖다가 녹여버리는 거거든요. 이 골든타임을 완전히 녹여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호남에다가 안 되죠. 분명히 시도를 하더라도 나중에 다 철거해야 돼요 그거. 근데 어쨌든 그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기술력을 갖다가 거기에 꼬라박는 결정을 이재명이 왜 했을까. 그죠? 이때까지는 기업의 자발성이라 얘기했는데 김정관이가 저렇게 횡설수설하는 거 보면은 당연히 등 떠민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재명이가 왜 그랬을까? 첫 번째, 호남에다가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함으로써 호남의 민심을 선덕거리게 만든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 정철래를 누른다. 이게 제1의 원인과 동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김민웅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김민석의 형이죠. 그죠? 호남 반도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광주 군공항 정문에서 호남 반도체 성사위에서 모두 모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군이 쓰던 군공항을 반도체 공장으로 쓰겠다. 이재명이가 혼자 짓거리고 있으면 야 저거 호남에 미쳤구나 저거 전당대회 위해서. 근데 김민웅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미군 방패라로 갑자기 이제 논리가 다른 쪽으로 튑니다. 최대한 군사적으로 예민한 곳으로부터 미군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하는 조치도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안보적 동기가 있다라는 거죠. 친중적 동기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국 간첩들이 평택에 미군 기지를 자기 사람을 심어가지고 정보를 빼냈다. 또 한 군데가 광주 전라도에 있는 군공항 하나를 도찰하다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남 반도체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동기가 혹시나 이 촛불 행동과 김민웅과 이러한 자들 때문에 군사적인 안보적인 동기로 한 거라면은 이거는 이적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기업인들은 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등 떠밀어서 저랬다면 직권담력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죄 심판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탈취했는데 그 다음에 더한 무리수를 두다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자기 업보를 쌓는 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탈출하는 사람 너무 많죠. 송영길,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라는 것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까는 거죠. 레버리지 ETF, 그 다음에 부동산 세금 매기는 거 까는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직보다 집을 선택한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송영길, 뭐 정청래,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그죠? 막 때립니다.